그렇군요. 그래서 뭐 좀 약간 그렇게 좀 소비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그나마 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좀 뭐죠, 황제, 황제 직속 군대 이제 사다오카. 네네. 사다오카도 이름을 좀 어렵긴 했었는데, 네. 하여튼 좀 되게 다르게 생겼죠. 좀 나쁘게 생겼는 느낌. 그렇죠. 뭐 맞습니다. 약간 그 전투복도 조금 개량된 것 같고, 칼도 좀 훨씬 크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파이팅 포즈 같은 것도 훨씬 기뉴 특전대처럼 파이팅뽕은 전했고. 파이팅 포즈 같은 것도 확실히 이쪽이 좀 적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글로 표현 못하고 대사로 표현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뭐 표현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좀 성의를 많이 부렸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거야, 아까 그런 느낌은 좀 없었어요. 몰라도 다르다라는 거는 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 그렇지. 공중에서 이렇게 쓱 내려오던데 누가 봐도 나쁜 놈들 같더라.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은 근데 사다오카는 흰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칼라 자체가 나쁜 칼라는 아니잖아. 그게. 그렇지. 그 칼라가 나쁜 칼라는 오히려 그 하코넨 이런 애들은 시커멓잖아. 그냥 그렇죠. 누가 봐도 나쁜 애들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사다오카도 좀 흰색 옷을 입고 좀 그냥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복이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얘들이 나쁘게 보이기 위해서 좀 노력했는 흔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각 캐릭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연출에 있어서도 좀 섬세한 약간 노력들이 보였다. 네네. 영화를 잘 만들긴 했어.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쓰고, 저는 좀 이 영화를 이제 뭐랄까, 좀 시각적인 거 이 영화에 되게 많지만은, 네네. 시각적인 거 좀 벗어나고 이제 한스 짐머 칭찬도 좀 했고, 그런 거 넘어서 뭐랄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에 대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영화가 사막이 주다 보니까는, 네네. 뭐 사막이 적막하다, 쓸쓸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네. 근데 우주잖아. 우주도 겁나 크잖아요. 그렇죠. 우주는 정말 크고 인간 한없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외롭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나 혼자 사운드. 이 우주에 똑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쵸? 그죠? 네. 그게 특히나 나는 그게 좀 느껴진 게, 이제 뭐 아트레스 가문이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신망을 하죠. 신망을 하고 네네. 폴 혼자 이제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진짜 혼자인 것 같다라는 그런 발자국 소리나, 아니면 사실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밤에 이제 군대에서 불침번 쓰면은 혼자 있는 소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분명히, 그 경계 근무 같은 거 나갔을 때, 그쵸. 철책 근무 같은 거 나갔을 때, 그죠? 분명히 바람 소리도 나고 풀 소리도 나고 뭐 벌레 소리도 나긴 한데, 그거는 나 맞아. 혼자 있는 소리 같은 온전히 이 자연에 나 혼자뿐이구나, 이 근방에는. 맞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 참 뭐 좀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영화관에 사람이 그렇게 많고, 맞아. 이 영화 자체가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등장인물이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는 혼자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정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다. 저 반대로 폴이 고생을 좀 덜하는 애라는 느낌이 약간 그렇잖아요. 좀 사막에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렇죠. 엄마랑 둘이 이제 뭐 나중에 죽을 뻔하다가 엄마랑 사막에서 좀 헤매는데, 뭐 조금 헤매니까 나중에 어쨌든 요 프레맨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저 새끼 저거 사막에다 10분만 떨잖아도 저거 내 죽는다고 저거. 고생을 막 이만큼 해서 둘이 입술에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물 이러면서 막 고생하다가 간신히 프레맨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결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프레맨도 이게 되게 운이 좋은 게, 만나자마자 바로 그 스틸거 한번 봤던 또 스틸거랑 또 만나게 되잖아요. 맞아. 수십만 명의 그 프레맨이 있다 그랬었는데, 하필이면 그렇죠. 또 봤던 그 스틸거랑 만나게 돼. 운이 엄청나게 400만 있다 그랬지. 400만 있다 그랬지. 400만. 맞아. 얼마나 그래서 운이 또, 좋은 거야. 원작 무새가 또 출동하자면, 제가 괜히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좋습니다. 실제로 원작에서 존나 고생을 더 하거든. 근데 너무 짧았어 고생이. 그래서 그리고 뭐 프레맨들이 걔들을 찾고 있기도 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었다는 뭐 원작 무새였습니다. 소름 돋는 거는 좀 그런 게 있죠. 뭐요? 입술에 물기가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진짜 탈수 증상이 올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진짜 거적대기가 돼가지고 막 온몸이 다 걸베이가 돼도, 그래도 폴은 잘생겼었습니다. 뭐야? 티모시 잘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생겼었을 뭐 어제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이어서 그건 확실하죠. 폴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 네네 네네. 좋습니다. 폴이 이제 영화 안에서 죽을 뻔한 위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 근데 그렇죠. 영화가 심심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래도 주인공은 죽을 뻔한 위기가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암살 당할 뻔도 하고. 그러니까 초반 그 게세리트에서 나온 그 모이암 데모 만났을 때도 음. 어쨌든 뭐 죽이진 않았겠지만 죽을 뻔하긴 했죠. 죽였겠죠. 그 테스트를 못 넘었다면 넘었다. 죽었겠죠. 본능을 택했다면 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레이디 제시카가 많이 문 밖에서 벌벌 벌벌 떨었던 떨었던 것도 거 있고.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진짜로 죽을 위기였기 근데 때문에. 암살 기계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막에서 이제 그 스파이스 채취하러 보다가 그 사막에서 그 정신을 잃었지. 스파이스에 이게 홀려가지고 음. 혼자 멍 때리다가 모래벌레한테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코넨에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제 잡혀가갖고 이제 버려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탈출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유해 박사가 뭐 배신자였긴 했지만 뭐 이게 사막에서 살아남는 요 키트 이게 텐트 뭐 이런 걸 남겨주지 않았다면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치. 실제로 그때 뭐 죽었겠죠. 이렇게 부리부리 바리바리 챙겨 유해 픽 이런 거 약간 아이템 같은 거 골라. 표시도 다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느낌. 유해 다이아몬드 세트. 그리고 이제 뭐 사다우카가 쳐들어왔을 때는 또 덩칸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죽을 수도 있었고 맞습니다. 프레맨들도 만났을 때 마지막까지 그걸 반대하는 자미스에게 졌다면 결투에서 졌다면 또 죽을 수도 있었고 죽었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죽을 만한 위기는 생각보다 주인공이 되게 많았는데 이 주인공 폴이 계속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를 영화 안에서 계속 내내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안 죽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안 죽어서 아쉬운가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런 위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게 첫 편이고 얘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란 거 영화 안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막 그렇죠. 절대 안 죽겠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그래서 좀 왕자의 있긴 게임처럼 있었던 주인공도 씨발 날려야 되는데. 확 날려버려야 되는데. 아깝네. 아 그리고 폴의 꿈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이제 뭐 금색 갑옷 입고 막 전쟁하는 장면 막 이런 것도 약간 환각인지 꿈인지 뭐 하여튼 봤잖아요 이게도 예지몽이겠죠. 네, 예지몽. 예지몽이 네네. 있겠죠. 근데 그게 나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영화의 진행상 이런 장면이 아직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이 전투는 언제 벌어지는 거지? 약간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 낚였네. 그게 진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언제 이 나오나? 원에서 하이라이트겠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폴의 꿈에서 잠깐 나오고는 이제 마지막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게 꿈속에서 본 장면들 그러니까 뭐 덩칸이 죽는다거나 아니면 그 프레맨의 찬이를 본 장면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은 그렇죠. 어쨌든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그 찬이를 본 장면은 또 이상하게 계속 보여주길래 이게 폴이 약간 아직 사춘기라서 여자 생각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야, 사실 영화라서 그 정도 보였지. 꿈은 거의 섹스 꿈이 아니었어. 아 그러니까 자다 잭스. 자다 깼을 때 침대가 좀 젖어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좀 약간 됐었는데 한 놈만 하자 한 놈만. 아니 근데 찬이가 어쨌든 뭐 환상인지 꿈에서 계속 나왔을 때 뭐 그렇죠. 본인을 죽이는 꿈도 나왔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키스를 하는 장면도 이제 미리 봤던 것 같고 미래를 키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찬이를 처음부터 약간은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뭐 딱히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약간 그런 느낌 처음 해봤을 때 꿈에서 보던 여자를 실제로 딱 보니까 약간 느낌이 경계를 싹 풀면서 군침이 싹 도는 약간 그런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죽는 장면도 봤고 키스를 하는 장면도 봤으니까 죽기 전에 키스는 먼저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키스하면 섹스도 하겠지. 그랬겠지. 에라이 망나니 같은 놈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인간 말정이다. 인간 말정. 아니 아니, 왜 갑자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좀 정닥터가 더 심한 건가? 더 심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너무 저질이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 사람이? 그래요? 이런 저만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했나? 너만 쓰레기인가? 그런데 아 그러니까 폴의 꿈이 영화 안에서 이제 작게 막 미래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렇죠. 꿈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거는 좋았는데 요 혼란스러운 꿈 내용 때문에 약간 그 영화 자체 흐름 자체도 약간 혼란스러워진 느낌도 그렇죠. 좀- 관객 입장에서도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좀 자꾸 맞아. 헷갈리죠. 나는 그런 부분에서 느꼈어. 그 아쿠아맨, 덩칸이 덩칸.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지켜주는 약간 그런 입장이었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멀리 프레맨의 미래를 모습이고. 봤을 때 프레맨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약간 자기가 영원히 이제 자기 옆에서 계속 지켜주는 듯한 그런 영상이 좀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꿈에서 덩칸이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뭐 덩칸이 죽었는데도 계속 나오는 느낌이니까 미래에 계속 나오는 느낌이니까 뭐지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원작에서는 덩칸이 이제 워낙에 그 당시에 잘 싸우고 막 이름 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네네. 훈련 교관으로 써먹으려고 뭐 덩칸의 복제인간 골라로 계속 등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설정이 또 있구나. 의외네. 덩칸의 복제인간이면 돈 어칠 것 같은데 좀 약간 다르네. 덩칸 도너츠. 너무 안 맞잖아. 던킨이면 몰라 씨발로다. 덩칸 도너츠. 도너츠 말고. 안 맞잖아.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이 폴의 혼란스러운 죄송한데 도넛은 크리스피 도넛입니다. 뭐 이게 뭐 취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 혼란스러운 꿈 내용 때문에 이제 영화도 좀 약간 혼란스러웠다. 약간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약간 주인공이 지금 아직까지 이게 정해지지 않았던 맞아. 약간 정체성을 그렇죠. 확립하기 위한 과정. 맞아.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약간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으로는 관객 입장으로서는 약간 꿈으로 좀 작게 뒷내용을 스포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스포 당했던 걸 뒤에 또 반복되니까 이게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어가지고 요런 부분도 약간은 좀 지루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네,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네. 앞으로만 가야 될 영화가 자꾸 백도를 놓는다. 그러니까. 네네. 짧게 보여줬다가 뒤에 또 나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세계관이 좀 거대한 만큼 이게 주인공 폴이 전 우주에 어떻게 보면 운명을 좌우할 메시아가 되어가는 서사에 관객들이 좀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하게 좀 그래도 잘 계산된 이야기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 그렇긴 템포 자체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다른 영화들하고 영화의 화법 자체가 달랐다. 속도감 자체가 달랐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뭐 앞서서 제가 좀 언급했지만 티모시 샬라메의 캐스팅이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뭐 인물의 감정선이라든가 어떤 주인공의 감정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객이 공감하기가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그렇고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아직 뭐 꿈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약간 뭐 아직 어린 청년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죠? 그래가지고 뭐 앞에서도 좀 우리 김수포님도 좀 얘기했지만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가문을 이끈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어느 순간 막 아버지는 죽고 가문은 진짜 우리 김수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싹 망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전 우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메시아로 거듭나기 위한 수련을 강제적으로 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움하고 불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나는 좀 잘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확실히 좀 티모시 샬라메가 그 더킹 앞선 작품 뭐 더킹 헨리 5세 요런 작품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는데 나름 왕이나 귀족 혈통 전문 배우가 아닌가 요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생긴 게 그래서 어쩔 수 없나? 그러니까 약간 미국 최수종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수종 왕 전문 왕이나 왕족 전문 배우 아니면 요즘 배우들 중에서도 골라본다면 뭐 미국 유아인이다 요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유아인도 뭐 장옥정이나 아니면 육룡이 나르샤 아니면 사도 이런 데서도 다 왕자나 왕 이런 것들을 계속 연기했지 않습니까? 약간 배우 자체의 외모나 에티튜드에서 약간 고결함이나 유약함이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유니크한 매력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배우였어요. 그런 배우였고 조니 뎁을 이어가지고 그것도 한다며 그거 뭐 그쵸, 윌리 원카
윌리 원카를 한다고. 연기한다고 하는데 요거 어, 역시도 세상에. 진짜 너무 찰떡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니 그 이미지를 봤는데 나는 잘 어울리나 했는데 잘 어울리네. 그렇군. 그렇게 되더라고. 같은 인물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톰 홀랜드하고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현실에서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죠. 연인으로서 그렇죠. 보여주는 젠데이아 역시도 굉장히 좋은 캐스팅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결국 영화가 거대한 서사를 위한 첫 번째 영화이기 때문에 폴 아트레이디스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을 하는 선택을 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그러다 것보다? 보니까 다른 인물들보다 이제 폴 아트레이디스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했다. 그런 선택을 했고 그 덕분에 그 밖에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서사들 이런 것들이 관객들한테 많이 전달되지 못하는 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영화의 제작사나 감독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아요. 1편에서는 필요하기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폴 이야기만 하겠다. 나머지 설정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나머지 인물들의 서사라든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생략하겠다. 라고 아예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영화 시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이 영화가. 그렇죠. 비교적 네. 긴데 짧은 거기 영화입니다. 안에서 거기 안에서 템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로우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이 영화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 영화를 투자한 만큼 돈을 다시 뽑아내기 위한 이런 계산들은 엄청나게 치밀하게 하거든. 그렇죠. 헐리우드 제작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 감독도 이런 감독에게 맡기고 이 영화의 감독이 이 감독이라면은 이 영화의 템포도 분명히 어떻게 될 느낌일 것이다. 거고. 어떤 예산 식으로 가능한 만들어질 범위 안에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믿고 맡겼다라는 거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저지를 마라. 아니, 나는 그런 거 같아. 제작 쪽에서 이제 워너 음. 쪽이나 이런 데서 이거 이미 2번 이미 다 뒤졌으니까 와 이거는 씨발 도저히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드네빌레브가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뭔가 이제 함축적으로 이렇게 잘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다. 니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냥 맡겼겠지. 맞아. 나도 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상업 영화의 화법으로는 네. 이 대작인 듄이라는 작품을 영화화해서 승산이 없다라고 이미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히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어야 됐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캐릭터들이 좀 희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젠데이아 역시도 뭐 폴의 꿈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예언 속에서 이미지로는 굉장히 많이 비춰졌지만 실질적인 영화의 이야기 속에서 뭐 활약 같은 걸 거의 전무했고 거의 그죠? 없죠. 거의 없었죠. 네. 그 우리의 영원한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도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액션적인 매력들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구다리가 많았을 것 같단 말이야. 내가 그렇죠. 봤을 때 이 영화가 좀 액션적인 부분을 강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이슨 모모아가 보여줄 수 있는 컷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생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는 근데 오히려 생략한 것보다 던컨 역할을 늘렸어 영화에서. 아 그랬나? 원작에는 거의 뭐 존재감이 잘 없는데 여기서는 되게 막 폴이랑 되게 친한 것처럼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길래 나는 되게 이제 마지막까지 진짜 지켜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게 돼서 나는 약간 뻥지긴 하더라고. 예. 근데 우리 닥터님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그 결국에는 제이슨 모모아 배우 자체는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겠죠. 그죠? 예. 그렇죠. 독재 인간으로. 네네. 도나츠. 나중에 또 그렇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도 있었잖아. 그 아버지 레토 공작 옆에서 보좌를 했던 거니 할렉도 네. 그 전투가 시작되면서 은근슬쩍 사라져 버렸잖아. 어떻게 그 됐는지 뒤로는 결과가 안 안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예, 신기하게. 맞아. 그래가지고 뭐 그런 배우들 엄청난 배우고 거니 할렉 역의 그 네. 조시 브롤린도 엄청난 배우고 그렇죠. 뭐 그렇죠. 프레멘의 지도자 스틸거 역의 하베르 바르뎀도 엄청난 배우잖아. 그렇죠. 이런 엄청난 배우들을 다 캐스팅해놓고 하나도 안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는 그 뭐랄까 2편이 나오면 꼭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 그렇죠. 이런 지점에서. 맞아요. 오히려. 2편부터가 인질극 당했어. 그러니까 인질극 당했어. 그래가지고 2편 나오면 꼭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더라고. 이런 점 그렇긴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캐릭터에 네. 있어서는. 네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그 건이 역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래요. 진짜로 나는 건이가 왜냐면 이거 또 자꾸 원장무새 나오는데 하지 마, 임마. 스스로 아니, 결혼할 것 같으면 하지 마. 근데 이번 영화는 원작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작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네가 원작 그러니까- 무쇠임을 인정해 그냥.
써놔야겠다 원장 모습.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폴이 이제 암살당할 뻔한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한번 딱 들어가지고. 이제 폴이 잡고 그러고 뭐 와 하고 끝나잖아. 근데 이제 원작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의심이 시작돼요. 내부에 이제 배신자가 있는데 누구냐. 그래서 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디 제시카를 의심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무래도 제일 의심 가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마 앞으로 이제 이야기 전개에서도 뭔가 이제 좀 그런 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제 그 마녀 때문에 이제 레토 공작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죽음의 그렇게 배우다.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게 당연히 나올 줄 알았지. 난 조시 브룰린까지 써놓고는 당연히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 진짜로 전투 이후에는 사라져서 어디 갔지? 약간 끝날 때까지 안 나왔었네? 약간 늘 모를 정도로 그냥 슥 사라지는 바람에 그런 약간 거는 그래도 좀 그런 느낌은 있었어. 네. 그 폴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레이디 제시카가 네. 마지막에 결국에는 가문이 몰락하고 두 명이 이제 사막에 딱 떨어져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텐트 안에서 막 생존을 위해서 막 계속 이어가잖아. 네. 근데 그 안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지.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안도감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디 제시카가 어떻게 보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 느낌을 풍기다 보니까 그치. 과연 이 폴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폴을 위한 선택을 내릴 것인가를 잘 모르겠는 느낌이 계속 느껴지더라고. 확실히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서는 뭐 그런 거 거기서는 좀 그런 느낌이었죠. 이제 자기가 폴을 이제 약간 폴을 두려워하는 거지. 얘가 각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가 두려운 거지. 그리고 폴도 자기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엄마한테 지랄하잖아. 당신들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 엘빈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시카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무서워한다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원장무새. 네. 좀 애가 각성하는 걸 보고 되게 좀 무서워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해서 그런 긴장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는 CPD님이 아까 그러니까 서로를 막 못 믿게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내부적으로. 그렇죠. 네네. 암살 기계 때문에 폴이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원래 그 아라키스에 옮겨가게 되면서 사실은 그 원래 그걸 가지고 있던 그 하코네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위험한 상황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 가문이 그렇죠,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근데 이런 네. 위험하고 내부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아트레이데스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되게 안일했나 허술한가? 이게 좀 사실 좀 약간 이해하기는 좀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내부의 배신자가 그 어쨌든 유해 박사였잖아요. 그렇죠. 걔가 방어막 전원을 내린 게 일단 첫 번째고. 네. 그렇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배신자는 어쨌든 걔였어 뭐. 그렇죠. 걔였다는 거고. 이제 걔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내가 잡혀 있어서 뭐 그랬다 그런 얘기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하코넨이 그 이제 군대를 거기 이제 아라키스로 데려오기 위해서 진짜 돈을 어마무시하게 지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바리스타 형한테 쥐어짜라 그러잖아 돈을. 바리스타 형한테. 무조건 돈 많이 썼으니까 쥐어짜라. 돈이 천문학 자기 재산을 뭐 거의 대부분을 다 썼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몰래 왔어야 됐을 테니까 몰래 더 와서 돈이 많이 들었겠지. 그렇죠. 하여튼 우주 그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돈을 그만 이제 뱉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져서 결국은 그렇게 되고 건이는 이제 끝까지 이제 레이디 제시 유해가 배신자인지 모르고 그냥 딴 사람들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레이디 제시카를 의심하면서 그렇게 나도 거기까지 읽었어요. 아니 그런 얘기도 있더라. 그런 얘기도 있더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하코넨 가문의 멘타트라고 하죠.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예지력을 가지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예지력을 나쁜 쪽으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변질된 멘타트고 이 아트레이디스 가문에서 이제 부리고 있는 멘타트는 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 이제 원래 정해진 FM을 벗어나는 예상은 하지 못하도록 훈련받는 멘타트라고 하더라고. 그런 설정들도 좀 있대. 투피르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 투피르 아저씨. 투피르. 그리고 이제 그 하코넨 가문의 그 멘타트는 그 독가스로 죽었죠. 맞아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지력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는 날은 예지하지 못했다. 그 능력을 나쁘게 활용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운수가 약간 좋더니만. 육개장을 사가나? 뭐야 갑자기? 이렇게 죽다니. 이건 계산밖인데. 운수가 좋더니만. 아니지 계산했는데 입동네가 그 정도일 줄 몰랐지. 와 이거 못 찾겠다. 입동네.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억울하다 이러면서. 아갈동네가 조금은 구릴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똑갈 줄이야. 이게 임금인가 이 젠장 그러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뭐 네. 인상적인 장면들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저는 뭐 아까 장면에서 좀 이어지는 게 그 네네. 이제 레토 공작이 잡혀와서 그 뭐죠? 하코네 남자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네 뭐, 맞습니다. 죽임을 거의 당하기 직전에 이제 레토 공작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난 여기 있고 난 여기 남겠다라고 그러면서 그 입에서 이제 그 죽음의 입냄새를 뿜으면서 아가리 동네를 아갈 동네를. 근데 그렇게 그 죽기까지도 그 쉽지가 않죠. 자기가 분명 죽을 거라고 유해 박사한테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잘 재수가 좋으면은 그 하코네 남자가 같이 갈 수가 있다. 같이 보낼 수가 있다. 약간 그런 얘기를 듣고 끝까지 참았던 건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 자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트레이스 가문의 그 시설이죠. 그쪽이 쓰고 있는 데서 그 뭐죠 하코넨 가문 쪽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 레토 공장만 어떻게든 일단 자리에 누워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약간 공작이지 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왕으로서 자기가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전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막 치욕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쵸.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네. 그죠? 그래서, 막 그래서- 몸에 모든 옷을 막 발가벗겨 놨잖아. 거기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긴 한데. 사막 행성이니까. 몸에 열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태양인인가? 그런 장면이고 자기도 곧 죽게도 돼 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앉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옆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니까 영화는 처음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이기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긍지가 있는 그런 가문이구나. 그렇죠. 예, 그런 장면이 있어서 좀 약간 영화적으로는 좀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저는 인상적이었던 뭐 장면. 재밌게 본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네네. 어머니인 제시카 폴이 이제 적진 안에서 잡혀 있을 때 그 음. 베네 게스리트 능력인 목소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적들을 네네. 제압하는 장면. 그게 그쵸.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시카는 그냥 능력만 있고 좀 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뭐 맞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결속 세지던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프레맨 만났을 때도 약간 음. 방심한 스틸거를 제압하는 모습 이런 거를 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강한 전사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모히암 데모한테 불려갔을 때는 아들 죽을까봐 이렇게 벌벌 떨었던 그렇죠. 거고 이 사람 맞습니다. 자체가 되게 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뭐냐 프레맨의 그 마지막에 그 자미스랑 대결을 할 때는 아들이 그러니까 그 전사가 자미스라는 전사가 대단한 전사라고 제가, 미리 얘기가 했었는데 그렇죠. 네네. 뭐 싸워서 그 죽을 수도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엄마인 제시카가 그 대결할 때는 그 모히암 데모와 만났을 때 그때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그냥 침착하지. 꼿꼿이 서서 그냥 쳐다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길 그치.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신의 아들을 뭐 믿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능력적인 면도 그렇고 아니면 미래를 미리 아들이 지지 않을 거라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다든지 뭐 그럴 수 약간 그 셀과의 대결에서 자기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던 약간 손오공 같은. 뭐 모든 얘가 다 드래곤볼이야. 드래곤볼은 왜냐면은 다음 순서는 손오반 너다. 드래곤볼은 현실 기반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그 황제가 아라키스 행성으로 떠나라는 그 교지를 아트레이디스 가문한테 내리는 약간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 보면은 공지사항.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주 시대인데 진짜 성간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냥 카톡 하나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거. 굳이 찾아와서 해가지고 레터야 미안한데 너가 아라키스 행성으로 내일부터 가래 하면서 카톡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교지를 내리잖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확실히 우주 제국의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위험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 황제의 강력함, 약간 이런 그 위험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그렇죠.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황제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증거로 어떻게 보면 그 아트레이디스 반지를. 가문의 반지로 이제 인장을 찍잖아. 레터 공작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이런 작품에서 진짜 이질적인 장면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옥새를 찍다니 그런 느낌이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결국에 자기가 죽으면서도 그 반지를 자기 아들한테 남기는 것도 지금 당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새를 어떻게든 남기면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문의 혈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잖아. 내 아들이 가문의 대를 이을 것이야. 그 죄송한데 조선 시대에서 아니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그런 부분이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그런 것들이 상징성이 있다라고 조금 좀 느껴지는 장면인데 요즘 세대 어떤 관객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좀 근데 들긴 뭐 하더라고요. 이미 스타워즈나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막 이질적인 느낌으로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히려 스타워즈만 해도 그 옛날에 나온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홀로그램 영상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 벌써 나와 있잖아. 그리고 가능하니까.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다른 SF 장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통신을 한다든가 성관 뭐 통신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약간 시스템들 장비 같은 것들 많이 소개가 됐잖아. 여러 아이디어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도장을 찍으러 2021년인데 다시 사신이 와가지고 교지를 양털 교지를 내리고 막 거기다가 지장을 찍고 막 인장을 찍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질까? 과연 공감대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신세대 관객들한테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그런 하더라고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보통 중요하지 않은 거는 뭐 그 옛날 시대도 약간 뭐 파바를 보내든지 뭐 봉화를 올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냥 그렇죠. 의사소통을 했을 텐데 이게 황제의 굉장히 중요한 어명이기 때문에 전엄한. 굳이 직접 찾아왔다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랬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겠죠 뭐. 네. 저 이제 아까 앞에서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 네. 제가 네네. 뭐 거은이가 이제 제시카를 의심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와트였습니다. 멘타트 하와트가 이제 제시카를 이제 그렇게 의심했다는. 저도 모르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네요. 책을 읽다 말았다. 일단 많아서 하와트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암살 때부터 의심했다는 거. 멘타트가 약간 네, 계산적으로 멘타트 이렇게 하와트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계산해봤을 때 레이디 제시카가 배신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나중에는 의심을 이제 뭐 어떤 어. 정보를 얻어가지고 제시카가 확실하다라고 뭐 의심하게 되는 뭐 그런. 그렇구나. 결국은 이제 걔가 이제 나중에는 하코넨한테로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내용까지도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스포하지 마. 이건 뭐 스포도 아니죠. 하여튼 근데 약간 그런 거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모든 이성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는 레이디 제시카가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전체 상황이. 뭐 그치.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없는 걔 입장에서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공 폴이 자기 어머니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당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그런 거구나. 것도 있을 것이고. 네. 네네. 그럼 뭐 그냥 그 하와트는 저기 하코넨으로 갈 때 경력직으로 가나? 경력직으로 그- 그 하코넨이 적극적으로 왜냐면 지 멘타트가 뒤졌으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공석이구나. 그 멘타트가 되게 키우기 힘들거든. 그렇구나. 경력직으로 오셔서 죄송한데 저 사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리가. 연봉 좀 더 쳐줄게 했겠지 뭐. 좀 더 쳐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러네. 제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네네. 저는 이제 책에서 볼 때는 이런 우주선의 묘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이니까.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아까 뭐 봉삼 씨가 얘기한 뭐 그런 이제 황제 전설을 가지고 온 그런 이제 되게 동그란데 거대한 우주선. 맞아, 그런 것들.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뭐 기존의 SF들 보면 흔한 디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맞습니다, 보면은.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잠자리 모양의 그런 우주선들도 그랬고 음. 그리고 뭐 이제 칼라단에서 이사 가기 전에 이제 폴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는데 막 이제 자기 집이 이렇게 열리잖아. 막 열려서 뭐 그렇죠. 그런 우주선 같은 거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책에서 못 느끼는 스케일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확실히 맞아. 진짜 영화의 진짜 장점이죠. 장점이 아니었나. 맞아. 내 눈으로 보게 되다니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다들 진짜 이거 옛날 파던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질질 쌀 것 같았다. 뭐 그런 신PD도 얘기들이. 지렸는 거 아니야? 옆에 애가 보다 옆에 아저씨 바지 색이 변했어 그러면서 막 아니야, 짙어진 것 요새- 같아 그러면서. 요새 거리두기 한다고 뛰어앉아서 못 봤어. 아 지리긴 지렸다. 바지 색은 실제로 변했다. 하지만 들키진 않았다. 들키지 않았다. 조금 지나서 말렸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네네. 아 진짜 천재, 진짜. 확실히 영상 자체도 연출 자체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막 우주선이 나오는 장면들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부러 더 막 타이트하게 잡는다거나 더 긴박하게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네. 하나도 없고 정말 진짜 넓게 막 광활하게 그게. 이렇게 잡고 진짜 광활한 우주의 행성에 거기에 더 거대한 우주선 하나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그 스케일감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 맞습니다. 영화에서.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장면이었습니다. 네, 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 사실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네.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저희가 뭐 오리지널 엔딩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좀 약간 루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주인공이 폴이니까 마지막 황제한테 이 분권을 날리면서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와. 네, 그거 좀 힘들겠죠 오리지널 엔딩.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1편에 황제의 모습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되게 궁금하기는 한 것 같아요. 나중에 황제가 맞아요.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할 것인가. 맞습니다. 네. 네,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절대악인 황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다. 그 사극들 보면 역사가 스포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워낙 대단하고 유명한 원작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거를 어떻게 약간 교묘하게 비껴나갈 것인지 그치. 아니면 그대로 네. 어떻게 보면 정통으로 갈 건가. 그렇게 밀고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나는 기대가 되네요. 책을 샀을 때 그 생각, 책 뒤에 책 소개를 봤는데 이제 폴이 황제가 되는 얘기라고 적혀 있는 거야. 씨발 스포하고 있네. 아 이거 스포 아니야? 네네. 아, 개 스포 당했다 이러면서 그렇지. 내가 봤거든. 폴이 피닉스가 돼야 되는데 그 분권을 날라. 폴 피닉스. 네네. 네. 그럼 작품에 대해서 전체로 얘기를 다 나눠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원장무사 신 PD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마로 합시다. 씨발 그냥 좀. 이건 너무하잖아.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 뭐 드라마로 하자는 얘기가 내용이 기니까 더 보고 싶다 이런. 그렇죠. 그런 게 있었을 약간 것 넷플릭스로 치면 그러니까 드라마 한 번에 빵 나오니까 이렇게 긴 이야기로 더 빨리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렇죠. 영화로 이거 한 10편 나온다고 치면 한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 2시즌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네. 거죠. 아쉽다. 신 PD 아쉬운 총평 잘 들어봤거든. 우리 정닥터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 포스터에 약간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이것은 위대한 시작이다. 네네. 그런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예. 너무 시작이었다. 그 진짜 내용이 시작이었어요. 광고가 아니라 이거 알려준 주의. 이 주의. 영화 내용은 위대한 그 내용의 시작이다. 시작만 보여줬다. 영화 관계자들이 화내는 거지. 너 저거 놨잖아 시작이라고. 난 속인 거 없어. 시작이라고 적어놨어. 그거 왜 딴소리하고 그래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시작 단계라서 판단하기 이르지만 일단 영화의 전반적인 퀄리티 자체는 뭐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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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닥터님 총평 잘 들었거든. 우리 봉삼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워즈가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라면 듀는 베어 그릴스의 인간 대 자연이었다. 다큐다 이거가. 좀 더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SF 우주 대서사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조금 느낌은 달랐지만 뭐 스타워즈 솔직히 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오래됐어요, 너무.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세대들 아니면 지금 이제 SF 같은 장르에 관심을 새롭게 가지는 뉴비들 요런 관객들 화중인들에게는 너무 오래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그렇죠. 이제 이 듀운을 통해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오페라를 새롭게 접하는 관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봉삼씨의 SF 팬다운 총평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저희 김수풀이 총평하겠는데 네. 아마 시리즈가 되겠죠.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네. 후에 내가 극장에서 봤다고 자랑할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완성도만큼은 굉장히 훌륭했다, 그죠? 그렇죠. 분명 2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질이 그렇겠죠. 지금 대단한 인질이 잡혀 있는데 그래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분들이 있어. 이게 뭐 하는 얘기가 없더라. 나중에 2 나오면 1, 2 몰아서 봐라 뭐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진짜 극장에서 실시간으로 봤다 그러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시리즈가 더 계속되고 완료가 되면 진짜 영화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어떤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저도 조금 했어요, 솔직히. 마무리를 네. 잘하면. 근데 감독 지금 머리 싸면 아씨 2 생각 안 했는데 어떡하지? 아씨 어떡하지? 이러면서. 네네. 죽을락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 뭐 총평까지 다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 화면정도 이번에 영화 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미래의 댓글까지 예지력을 동원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저희 뭐 댓글 읽었을 때 봤을 때 벌써 듄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계신 것 굉장히 같아요. 많았어요. 네. 네네. 아 내가 괜히 원작 좆도 모르면서 몇 번. 그래, 니 좋댔다 이제. 다음 주에 신 PD님 듄 잘 모르면서 책 조금 읽은 것 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면서 댓글 지금 예지력이 올라가고 있어. 내가 미래를 봤어. 댓글 만나면서 글 읽을 줄 아시는 거 맞으세요?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반밖에 안 보고. 근데 언제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은 수박 겉핥기 같은 방송이기 때문에 그죠? 네. 전문적인 어떤 원작 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다른 유튜브를 찾아보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